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을 좀 재발급하려고요. 기계를 잘 못 다뤄서.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니라 천억대 자산가라는 것을. 은행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점심 무렵에 분주한 로비 안 한 노인이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흘끗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왜 이런 데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창구 안의 젊은 여자만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진, 민성은행 강남지점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을 좀 재발급하려고요. 기계를 잘 못 다뤄서.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진 씨, 저런 손님은 안내로 돌리세요. 빨리 끝내요. VIP 예약 있어요. 소곤거림이 들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도 제 고객이십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 역시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여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키오스크 화면에 숫자를 눌러주며 말했다. 요즘은 기계가 많아졌죠. 그래도 사람의 손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배웠을 뿐이에요. 그녀의 미소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한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민아, 내가 그리던 세상이 이 아이 안에 아직 남아 있구나. 그날 그는 그저 통장을 재발급하러 은행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 전부를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험받고 있었다는 걸.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권재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그가 쌓아 올린 빌딩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성개발 회장 권재우. 그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흙과 콘크리트를 다루며 시작해 지금의 재벌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철강보다 단단한 남자라 불렀고 정재계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엔 아무도 모르는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만 남은 삶. 그 아들마저 어느 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재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지켜라. 사랑은 잠깐이지만 명예는 평생 간다. 그 한마디가 부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제 67. 그의 손끝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장실 한가운데에 앉아 그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움직이는 숫자들 사이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켜온 걸까? 그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민성은행 VIP 서비스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는 무심히 서류를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강남지점 고객응대 우수 직원 박서진 대리. 박서진.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평가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의 사정을 먼저 듣고 은행의 기준보다 사람의 사정을 우선합니다. 그는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행원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지금 세상에 그런 이가 있을까? 문득 오래전 한 여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밤 지민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재호 씨,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도 사람의 온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성공이 곧 진심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직접 가보자. 내가 그 사람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날 오후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의 차림. 비서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나가시면 오해받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오해받아도 좋지. 이번엔 내가 사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민성은행 강남지점. 57층 회장실의 고요함은 뒤로 한 채 한 노인의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곧 그의 인생 마지막 시험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단 한 사람이 바로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인일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성은행 강남지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한 손엔 오래된 서류 봉투, 다른 손엔 다른 지팡이 하나. 은행 로비 안은 북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저 어르신, 대기표 뽑으셔야 해요. 창구 옆 직원의 말에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기계 앞에서 헤매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숫자판은 너무 작고 글씨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업무 중에도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가왔습니다. 이 번호표는 예금 상담용이에요. 어르신은 통장 관련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등을 감싸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추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던데요. 은행이 돈만 다루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살짝 여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기다리시는 동안 앉아 계세요. 잠시 후 제 창구로 모실게요. 괜찮습니다.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이라도 쉬셔야죠.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그를 앉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런 노인한테까지 신경을 쓰다니. 시간이 아깝지 않나?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창구로 돌아가자 로비의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 중엔 저런 사람이 드물지.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엔 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번호판에 그의 순서가 떴습니다. 다음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통장 재발급 맞으시죠? 예, 그런데 이게 제 손으로는 잘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모든 절차를 직접 입력하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 말하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창구 유리 너머로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 박서진 대리. 그는 조용히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르신, 혹시 카드를 새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은 안심카드라 해서 사고 시 바로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혹시 길에서 분실하셔도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보호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카드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어르신 같은 고객님들께 꼭 필요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누구나 소중하니까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 순간 재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오래된 죄책감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남긴 마지막 말. 재우 씨, 당신은 언제쯤 사람의 온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그 잃어버린 온도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고맙소. 그의 짧은 인사의 서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에도 언제든 오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낯선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 그런 말을 다시 믿게 될 줄이야. 그가 은행문을 나설 때 유리문 너머의 도시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바람조차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권재우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나 오늘 조금은 내 말이 이해될 것 같아. 밤하늘은 먹먹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흩어졌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권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깃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를 몇 번이나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그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은 그런 가정 배경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그 말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이 더 무거운 시대였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은 듯 붉게 빛났습니다. 재우 씨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딱 한 번만요.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야 그는 지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 후로 권재우의 세상엔 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에 매달렸고 더 높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더 크고 더 비싼 빌딩을 세울수록 마치 죄책감의 높이를 쌓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졌고 그 어떤 따뜻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 다시 비슷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박서진. 그녀의 눈빛 속엔 지민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거짓없는 따뜻함,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려는 마음. 그녀의 한마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세월을 넘어온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테이블 위엔 박서진이 건넸던 안심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드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너라면 이 아이를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아마 내 아들도.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엔 묘한 평온과 후회의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잃어버린 사랑처럼 한번 멀어지면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이란 걸. 하지만 이번엔 다르리라.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엔 진심을 외면하지 않겠다. 밤은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가 유리 위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권재우는 혼자였습니다. 고요한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의 카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서진이 직접 만들어준 안심카드.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왜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는 문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하나가 이 늙은 놈 마음을 흔드네. 그 웃음 속엔 씁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의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와 지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말하던 진심의 온도 이제야 느끼는구나.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향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고, 누군가는 꿈을 잃고, 누군가는 여전히 따뜻함을 믿고 있겠지요. 그는 그중 하나의 불빛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 그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는 다음 날의 신문 위에 적힌 기사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고객 응대, 인공지능 도입 확산 인간의 감정 대체 가능할까?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은 기계가 못해. 하지만 인간도 이제 그걸 잊고 사는 것 같군. 잠시 후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한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청년의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하자. 사람의 진심이 아직 세상에 남아 있는지.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색 점퍼가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 옷은 한때 그가 현장을 돌며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지금의 부와 지위가 만들어지기 전 그가 세상과 가장 가까이 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점퍼를 꺼내어 입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박하사탕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민이 자주 주던 그 박하사탕. 그는 사탕을 꺼내 입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썼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 그 얼굴에서 이제 회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좋다. 이번엔 권재우가 아니라 그냥 한 노인으로 가보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과 체면이 조금씩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겨울이 녹아내리는 봄의 시작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다짐을 새겼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심을 시험하지 않고 진심에게 시험받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두 눈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다음 행선지는 그날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했던 곳, 민성은행 강남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흐렸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공기는 싸늘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 권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박하사탕 하나를 넣고 다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민성은행 강남지점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은행 특유의 냉기와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벽에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최고인지 오늘 한번 보자고. 그는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손님들은 각자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잠시 멈춰서자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대기표 뽑으셔야 돼요. 이쪽 누르시면 돼요. 그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권재우는 일부러 서툴게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말이야. 예, 네네.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하시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무심함이 그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로비의 대형 화면에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성은행 고객의 진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심이라 과연 그게 아직 남아있긴 한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창구에서는 직원이 웃으며 VIP 고객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불편한 표정의 노부인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창구 직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고객님 잘못이세요. 다시 작성해 오셔야 해요. 권재우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혹시 어제 만들어드린 카드 잘 받으셨나요? 그의 얼굴에도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걸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은행이 사람을 지켜주는 곳인지 돈을 지켜주는 곳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먼저 지키고 싶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대답이면 충분하오. 그 순간 창구 뒤편에서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대리, VIP 예약 들어왔습니다. 자리 비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의 노인을 보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가 돌아간 사이 다른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쪽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여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창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은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먼저 사라진 세상이라더니 정말이군. 잠시 후 박서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난 표정으로 그의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고맙소. 이 은행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는 통장을 손에 쥐며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온도는 아직 남아있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군.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해보자. 며칠 뒤 오후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성은행은 점심 무렵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재우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고 일부러 금액을 맞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박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제 받은 통장에 입금을 좀 하려오. 금액이 큰 건 아니니 그냥 간단히 부탁하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가 돈을 세기 시작하자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의 말보다 숫자를 더 믿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의 눈을 먼저 봅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금액이 맞나요?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군. 분명히 내가 60만 원을 넣었는데. 그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혹시 내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 박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의 10,000원짜리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제가 메우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집에 가셔서 마음 쓰실까 봐요. 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봐요, 왜 자기 돈을 써요? 괜찮습니다. 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객님이 불편하시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젊은 양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려.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부드럽고 설명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귀찮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가 자리를 떠난 후 동료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진 씨, 방금 고객 돈이 모자라던데 본인 돈으로 채운 거예요? 네, 혹시 착오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고객 실수로 처리하면 되지. 그랬다면 그분은 평생 은행을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권재우는 은행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구 너머로 그녀가 또 다른 고객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민아, 내가 말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돈보다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가치였어. 그날 밤 그는 비서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민성은행에 들를 거다.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비서가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양심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붉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전 느껴보지 못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지키는 세상, 그게 아직 가능하다는 걸 내가 직접 봤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남은 생을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민성은행 강남지점. 점심 무렵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직원들의 표정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창구로 향했습니다. 박 대리, 어제 뵌 어르신 또 오셨네요. 동료 직원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권 어르신 오셨군요. 오늘은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반갑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은 조금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데 잘 좀 부탁하오. 그녀는 평소처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 계좌로 맞으시죠? 그렇소. 그런데 말이오, 혹시 금액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저희가 바로 정정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가 입력을 마치려던 순간 화면에 금액 오류 표시가 떴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금액이 입력한 것보다 100만 원이 적게 송금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요? 그럼 내 돈이 어디로 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진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금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확인 중입니다. 고객님, 걱정 마세요. 곧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겉으론 친절했지만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입력 착오로 판명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자리 숫자를 잘못 눌렀던 것입니다. 지점장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대리, 이런 실수 처음입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로 끝날 일입니까? 지금 고객님 손해가 났는데요. 권재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네, 고객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고객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책임자를 부르는 게 먼저입니까? 지점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회장임을 모른 채
그저 불편한 고객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규정상 보고가 우선이라서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앞서는군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메운다는 겁니까? 네, 고객님께 불편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두려움보다 책임이 먼저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재호 씨, 사람의 가치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와요. 그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박 대리,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내일 인사팀 보고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재우는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 직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 사람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고객님께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입니다. 절차라 절차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소? 당신의 진심은 내가 봤소. 그걸로 충분하오. 그가 자리를 떠나며 유리문을 밀었을 때 은행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점장은 그저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밖으로 나선 그는 가을빛 햇살 아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숫자나 명함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그의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심을 지켜야겠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창구마다 긴장감이 돌았고 직원들 사이의 대화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송금 오류 사건이 이미 내부 보고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점장 배상무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VIP 계좌에 금액 착오가 났습니다. 우리 지점 평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오늘은 모든 고객 응대를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특히 박 대리, 오늘은 제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조용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전 은행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본사 VIP 고객 예치 점검 권재우 명의 계좌. 지점장은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권재우? 낯선 이름인데 금액이 꽤 크군. 오늘 오후에 직접 방문 예정이라 되어 있네. 모두 긴장해. 직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혹시 회장급 고객 아닐까요? 이름부터가 좀 무게감 있네.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권재우 어르신 성함이 권재수였는데 비슷하네. 하지만 곧 일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은행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낡은 점퍼 차림, 어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무이신가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잠깐 확인하려는데 내 담당이 있소. 담당이요? 박서진 대리라고 하오. 그 한마디에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내부 업무 중이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응대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단정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어제 일이 불편하셨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소. 오히려 내가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어제는 편히 잠들었지. 지점장은 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인, 왜 하필 또 저 직원에게. 서진이 통장을 받아 조회를 시작하자 지점장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 대리, 그 고객 예치금이 많지 않아.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해. VIP 고객들 눈치 보이니까. 지점장님, 순서는 번호표 순서대로입니다. 다른 고객분들 앞에 계셔서 기다리셔야. 지금 내가 순서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 지점 이미지가 달린 문제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지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세우는 겁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좋아요. 책임은 본인이 지시고요. 그 순간 권재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객의 입금 내역을 차분히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없소.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소. 네, 말씀하세요. 이 은행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줍니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켜주지 않아도 전 지킬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요. 그의 눈에 순간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확신이 들었군. 이 아이는 가짜가 아니야. 그날 오후 은행 안 CCTV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 직원이 아닌 바로 윤강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로비 반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구 너머의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은 회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는 잔잔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자신이지. 내가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 저 아이 속에 있더군. 그날 오후 은행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고객들이 몰려들었고 창구마다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점장은 눈에 띄게 초조했습니다. VIP 고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 대리, 지금 그 고객은 일반 고객이에요. 앞에 VIP 예약 손님이 오셨으니까 잠시만 뒤로 미루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당장 VIP를 먼저 모셔야 합니다. 규정상 번호표 순서로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지점 평판이에요.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멈췄고 고객들의 시선이 창구로 향했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재우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구나.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박 대리, 그럼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이 일이 문제되면 본사 보고서엔 당신 이름이 올라갑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고객님을 먼저 모시는 이유, 그건 제 이름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을 향해 말했다. 어르신, 이체 내역은 모두 확인되셨죠? 이제 통장에 잔액이 표시됩니다.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터치하는 동안 은행 로비는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VIP 고객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뛰어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점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VIP라 생각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권재우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재우는 천천히 걸어와 서윤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직원이 내 일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이 직원의 원칙을 시험했지요. 그 결과는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통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500억입니다. 순간 은행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멈췄고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이 직원 한 명이 이 은행을 살렸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고객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사람으로 돈을 평가하게 되었군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박서진 대리, 당신 덕분에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봤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재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는 다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기에 이 은행이 존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소. 그 순간 로비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한 겁니다. 그날 민성은행 강남지점은 숫자보다 더 큰 무언가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졌던 단어 하나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성은행 강남지점은 그날의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권재우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소문은 본사까지 퍼졌고 박서진의 이름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직의 상징으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 배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VIP 계좌 수수료 누락건 본사에서 보고가 왔어요. 이체 수수료가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박서진 대리로 되어 있던데요.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어제 시스템 점검 때 분명 확인했습니다. 확인이라 결과는 이겁니다. 본사에서 금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녀는 황급히 컴퓨터를 열어 조회했습니다. 계좌 내역엔 분명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시스템 상의 숫자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점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과만 보면 당신 이름으로 처리된 건 사실이에요. 지점장님, 누락은 제 입력이 아니라 시스템 반영 오류입니다. 확인만 해보시면 금방 됐습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당장 본사 감사를 대비해서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의도했다고 했습니까? 단지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 지점이 본사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본보기. 그 말은 곧 희생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칭찬하던 사람들. 이제는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괜히 너무 나섰지.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 지점장 말 안 듣고 고객 먼저 챙기더니 봐요. 이게 결과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위에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성은행 강남지점 대리 박서진. 그 단정한 글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대리님, VIP 고객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본인 담당이라는데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르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 한쪽, 그 낯익은 회색 점퍼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 무슨 일입니까? 아, 회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류요?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력한 금액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 항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군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 내일은 은행에 나오지 마시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이번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격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회장님께 누가 된 건 아닌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그의 뒷모습에는 한 기업가의 무게보다 한 인간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안은 어딘가 불안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내린 듯한 침묵이
공기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대리, 결국 감사팀 조사 들어갔대. 그럴 줄 알았지. 괜히 나섰다가 괜히 찍힌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책상 위를 정리하고 고객 서류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흘깃거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한 노인이 은행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 안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권재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점퍼 대신 검은 정장, 그리고 단단한 표정.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은행 안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젠 숨지 말자.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합시다. 그는 잠시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박서진. 그녀의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카페 코너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객님, 수수료가 붙지만 오늘은 제가 처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 사람들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짓밟는 게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사람의 얼굴을 잃은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다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 한 사람의 아버지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가 지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비 내리던 그날. 재우 씨, 사람의 온도를 잊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 감사팀 호출하라. 그리고 민성은행 강남지점장 직접 오라고 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리할 때가 됐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부터 물어야겠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고객의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다소 떨렸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침묵하지 않겠다. 그날 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문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성은행 감사보고서 초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권재우 회장명의 특별 방문 예고서. 그는 펜을 들고 사인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권재우 아니 윤강호 회장.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의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넥타이를 조심스레 매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숨자. 돈으로 만든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예전엔 싸움의 도구였던 그 눈이 오늘은 정의의 검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성은행 강남지점으로 간다.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시겠습니까? 보고만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이번 일은 내 눈으로 봐야 한다.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빌딩의 57층, 그의 오피스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 안의 고요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도착한 강남지점은 언제나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오늘은 보고가 아니라 확인하러 왔다. 지점장 배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이미 관련 직원에게 주의 조치라. 그래,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은 배웠겠지. 하지만 사람을 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을 거다.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서진 대리는 지금 어디 있지? 아, 회장님, 그 직원은 어제 잠시 휴가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지금도 여기 있을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을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소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소란을 만든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모르는 세상이요. 그의 말에 은행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로그를 열어라. 회장님, 무슨 로그를 말씀하시는지. 시스템 이체 내역 전부. 어제 VIP 수수료 누락건 입력 시간, 계정, 아이디 전부 확인하겠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본사 권한이 필요한데. 내가 본사다. 그는 직접 직원용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로그 파일을 열자 화면에 수많은 숫자와 코드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군. 입력 후 2분 뒤 관리자 계정에서 금액 수정. 그는 화면을 돌려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지.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시스템 오류가. 오류? 사람이 손 뗀 흔적을 오류라고 부르나? 그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시험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지. 하지만 그 덕에 내가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는 박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진심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 이 은행의 얼굴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점장은 즉시 직무해제. 내일부터 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행 로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걸 배웠다. 이곳이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은행이라면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해야 한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이긴다. 비록 늦게라도 반드시. 그 말은 오래도록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성은행 강남지점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진심. 다음 날 아침 한성개발 본사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태블릿이 정렬되어 있었고 각 부서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신다니 무슨 일일까요? 민성은행 쪽 문제라던데. 설마 그 사건? 회의실 안의 웅성거림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강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앉으시오. 오늘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어제 민성은행 강남지점에서 있었던 사건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VIP 계좌 수수료 누락 단순 실수로 처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조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규정, 효율, 성과. 그 모든 것 뒤에 숨은 사람을 말이요.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지점 단위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문제 삼기엔 그게 바로 우리의 병이요. 그의 말이 단호하게 끊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 하나 내보내고 평가 점수 낮추고 시스템 오류로 덮는다. 그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방식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성은행은 우리 그룹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거짓된 미소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건물을 세워도 그건 모래 위의 성일 뿐이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윤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박서진 대리, 그 직원의 사례를 교육자료로 남기시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본 은행원으로 기록하시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지점을 본사 시범 지점으로 승격하시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엔 놀라움이 비쳤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돈의 온도만 재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온도를 재야 할 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한성개발의 모든 회의 안건에는 이 결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넣으시오. 그게 답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무효입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한 시대가 바뀌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나 이제야 내 말을 이해했다. 진심이란 건 결국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였구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어깨에 닿은 그 빛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용서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걸렸습니다. 한성개발은 사람을 먼저 세운다. 그날 오후
한성개발 본사 1층 대강당. 임직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강호 회장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초청되었습니다. 민성은행 사건 이후 세간의 관심이 그룹 전체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윤강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연단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단숨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며칠 전 나는 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구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계약을 맺었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회사를 키우지만 진심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기자들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소도 제스처도 없이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은행에 맡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7,50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돈은 내 노년의 자산이자 기업의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자금의 절반을 이동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절반 3,750억은 진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흘려보낼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 진심으로 일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청중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 은행원에게 배웠습니다. 직책도 학벌도 외모도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그녀의 이름은 박서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자들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조치라니요. 그 직원은 이미 저보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녀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처럼 행동할 사람을 늘리는 게 내 할 일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손뼉 소리였지만 곧 대강당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연단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7,500억 원으로 깨달았다. 진심에는 가격표가 없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스크린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의 온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인. 박서진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성은행 강남지점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오전부터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과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각 지점장 배상무가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는 무겁게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본사 인사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몰렸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서진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 미안하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소. 규정만 보고 체면만 지키려 했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모든 시스템 조작은 내 책임으로 밝혀졌소. 나는 그저 숫자 하나 맞추려고 당신 같은 사람의 이름을 더럽혔소. 정말 미안하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은행 안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소. 당신은 사람을 지켰는데 나는 체면을 지켰지. 이제야 알겠소. 은행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거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소, 박 대리.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으로 돌아왔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점장님, 저도 배웠습니다. 진심은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순간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두 사람, 곧 은행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박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박수가 아니라 회복의 박수, 사람의 박수였습니다. 잠시 후 유리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강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이게 내가 그토록 잃어버렸던 세상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번지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아, 너였다면 웃었겠지. 이 아이들이 드디어 우리 세상을 되찾았어. 그는 유리문을 살짝 두드리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은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못했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성은행 강남지점의 이름표 아래엔 작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면 세상이 답한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행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따뜻한 온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권재우, 아니 윤강우 회장은 그날 이후 다시는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 그는 익숙한 자리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은행 유리문 너머 박서진이 웃으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그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었던 자신을 지금 눈앞에 그녀에게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커피 더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한 잔이면 오늘 하루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마치 눈부신 미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그때 내가 말했지.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고. 이제야 그 말을 믿는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서진이 창구 너머 고객에게 안심카드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따뜻함이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구나. 사람의 온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은행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회장의 위엄도 부자의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의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피어난 작은 민들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고맙구나. 박서진. 그리고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지민아, 나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살 것 같다. 그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고객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인사말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심으로요. 그 말은 유리문을 넘어 거리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윤강호의 발걸음은 오래된 회한을 지나 새로운 평화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위에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강호의 집은 오랜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지민과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후회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일 말이냐? 제가 은행 일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그리고 제 결혼 문제로 마음 상하게 해드렸던 것도. 윤강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야.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 여자 은행에 다니는 분이세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 그녀가 바로 그 박서진이었다. 도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존경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너의 사랑이구나. 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실까봐 지금껏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윤강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연아, 이제 나는 체면으로 사랑을 재지 않으려 한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사람의 가치는 피나 학벌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는가에 있더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박서진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민의 따뜻함이 있었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그만 나도 용서받고 싶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말로는 다하지 못했던 그리움이 그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이제 봄이 왔구나. 우리의 봄이 아주 늦게 찾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 그녀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직접 인사드릴게요. 그래, 기다리마.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소리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강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면의 괴로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안의 겨울은 끝났다. 며칠 뒤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 마련된 상견례 테이블 위엔 하얀 꽃과 은빛 식기가 반짝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긴장된 손끝으로 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오늘은 도연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떨려서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였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대리.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엔 윤강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그날 은행에서 만났던 노인. 바로 나였소. 도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강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너의 사랑이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다. 박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그 변장하셨던 어르신이 그래, 나는 너를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배운 쪽이었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잊을 수 없었소. 내가 내게 사람의 온도를 가르쳐 줬으니까. 레스토랑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와 서윤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날의 어르신이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너희를 반대할 이유를 잃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가문은 없을 것이다. 박서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이 더 듣기 좋구나. 잠시 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지난 세월의 오해를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윤강호는 커피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가르쳤지만 너는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구나.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다시 번졌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세 사람의 진심이 만나 화해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그 말과 함께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날 한 가족의 역사는 조용히 새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은은히 퍼지는 그 시각, 윤강호는 자신의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 멀리 보이는 강남의 불빛 사이로 민성은행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진심이란 참 묘하지.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명예로는 감출 수 없으며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심의 온도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은행 창구 너머에서 웃던 박서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지민이 하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나 이제야 알겠구나. 당신이 말했던 그 온도가 이런 거였어. 그는 작은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한동안 닫혀있던 기억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데우는 거야. 그의 시선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도연과 서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엔 진심으로 이어진 세대의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났구나. 하늘에는 봄빛이 감도는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전 지민이 남긴 말처럼 따뜻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그리고 그 온도는 세상을 바꾼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그리고 서진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이제야 사람으로 완성된 것 같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창가엔 박하사탕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손수 써 내려간 한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의 온도는 결국 나를 구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